지금까지 투부정사와 ing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이 완벽할 때 들어가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목적이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I study hard to go to the university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to go to the university 라는 구문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감정의 원인으로 쓰이는데요. 해석은 뭐뭐 하게 되어서 라고 합니다. 감정의 원인이니 투부정사 앞에는 감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excited to invite my friend 하면 나는 흥분되어졌다, 흥분이 되었다. To invite my friend, 내 친구를 초대하게 되어서 라고 to invite my friend가 앞에 나오는 excited, 흥분된 이라는 형용사의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해보고 뜻이 이상하면 결과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I grew up to be a teacher 하면 나는 자랐다. 이때 to be a teacher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투부정사 앞에 나온 grew up, 자랐다라는 표현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결과로 해석하면 되는데 결과는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과는 다르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 grew up, 나는 자랐다. to be a teacher,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다. 즉,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결과 용법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다른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She lived to be 90 years old 하면 그녀는 살았다. 90살이 되기 위해서? 이상하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live라는 동사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녀는 살아서 90살이 되셨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only to 부정사도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결과, 아쉬운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test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only to 부정사는 결과적인 용법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투부정사를 판단의 근거로 보아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crazy, 너는 미친 게 틀림없다. to believe it, 그것을 믿다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book is difficult. 이 책은 어렵다. To read, 읽기에. 여기서는 to read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 difficult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g의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투부정사를 활용한 표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to 구문과 enough to 구문이 있는데요. 일단 to 구문 먼저 살펴볼게요. to 구문은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o, that, can't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I was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했다. to go out. 나가기에는. 여기서는 to go out이 앞에 나오는 tired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to 구문을 so that can't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I was too tired라는 문장에서 to를 so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that을 넣어주고 that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주어는 앞에 나왔던 I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t를 넣어줘야 하는데 앞에 나온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can't가 아닌 couldn't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o out을 넣어주면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go out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즉, 나는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enough to 구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enough to 구문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 이라는 뜻으로 아까 나왔던 to 구문과는 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문장으로 바꿀 때에도 so that can 구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He was strong. 그는 튼튼했다. Enough to carry the rock.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so that can 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strong 앞에 so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that을 붙인 다음에 주어를 가져와야겠죠. 주어는 앞에 나왔던 he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을 넣어주면 되는데 앞에 나온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므로 마찬가지로 뒤에도 can이 아니라 could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rry the rock 이라는 구문을 가져오면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carry the rock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해석해보면 그는 너무 힘이 세서 그는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ing의 부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ing를 부사처럼 활용하는 경우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분사구문은 문장의 앞이나 뒤에부터 그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분사구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분사구문이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는 접속 부사절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끄는 구문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도 나는 어제 너네 집에 갔을 때 나는 너희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제 너네 집에 갔을 때 너희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걸 봤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도 언어의 특성상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부분들은 생략하고 간결하게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접속사를 생략해주고요.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주어와 같을 때에는 주어도 생략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한번 예문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I saw my mom cleaning the house. 나는 우리 엄마가 그 집을 청소하고 있는 걸 보았다.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접속사를 생략해 주고요.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가 뒷문장에 나오는 주어와 같으니 I 역시 생략해 줍니다. 그리고 gat의 동사 원형인 get에 ing를 붙이면 getting home 이라는 분사구문이 완성되네요. 그래서 getting home, I saw my mom cleaning the house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볼게요. After the rain had stopped. 그 비가 멈춘 후에 the dog got out of the house. 그 개는 집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after라는 접속사를 생략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주어와 같지 않네요. 그럼 생략할 수 없겠죠. the rain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d stopped 라는 동사 구문이 남았는데 had의 원형인 have에 ing를 붙여서 having stopped 라고 써주면 the rain having stopped, the dog got out of the house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예문의 경우에는 접속 부사절 자체에 had pp 시제를 써줬기 때문에 having pp라는 분사구문으로 바꿔줬는데요. 이 외에도 접속 부사절이 뒷문장보다 시제가 앞설 경우에는 having pp를 써서 먼저 일어났다고 시제를 구분해줍니다. 예를 들어 After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 뒤에 I took a walk 나는 산책을 했다 라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after라는 접속사를 생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뒷문장의 주어와 같으니 주어인 I도 생략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studied English라는 동사 구문이 남았는데요. 이때 studied의 원형인 study에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한 게 산책을 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ving pp를 써서 먼저 일어났다고 시제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having studied English, I took a walk 라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예문도 한번 볼게요.
If the book is found out, 만약 그 책이 발견되어진다면 I will return it. 나는 그것을 반납할 것이다.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일단 접속사인 if를 먼저 생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인 the book이 뒤에 나오는 주어인 I와 같지 않으므로 the book은 그대로 남겨줍니다. 그리고 is found out 이라는 동사 구문이 남게 되는데요. 이때 is의 동사 원형인 be에다 ing를 붙여서 being found out 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the book being found out, I will return it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found라는 pp 형태만 있어도 충분히 수동적인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being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the book found out, I will return it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being pp 형태가 분사구문으로 나올 때 being이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having been pp, 즉 수동태 형식의 접속 부사절의 시제가 뒷문장의 시제보다 앞설 때에도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p만 남기 때문에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된 건지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이 생략된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말로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예문을 함께 볼게요. Because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그녀가 그 파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she is looking for a dress to wear. 그녀는 입을 드레스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그녀가 파티에 초대받은 건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선 시제를 표현해주는 having pp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 be invited, 수동태 구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having been invited 라는 구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라는 분사 구문이 되는데요. 이때 having been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invited to the party 이 부분만 남겠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being invited에서 being이 생략된 건지 아니면 having been invited에서 having been이 생략된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구분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사 구문의 경우 내가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접속사를 생략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경우와 접속사를 빼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 접속사의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까 The book found out, I will return it 이라는 분사 구문이 있었는데요. 이때 if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써줘서 If the book found out, I will return it 이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 때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